저희가 지금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해 보려고 자리 배치를 바꿨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기다리셨던 토크쇼 진행을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사례 발표에는 담기지 않는 실무자들의 진솔한 비하인드 이야기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우리 내담자분들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토크쇼에 나와주신 선생님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의 양미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과당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유빛깔 양 과장님이라고 채팅에.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누리복지관 임정이고요. 네, 2019년도부터 고립가구 지원 사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고립가구 사업을 2년간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하면서 내가 느낀 정말 이 사업은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각자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발굴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지원 사업이나 기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이용자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고독사 예방 사업은 발굴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이용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좀 신선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복은 함께하는 이제 그 고정 멤버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익숙하신 곳인데 이제 지역으로 나가서 더 많은 낯선 주민들과 열린 복지관으로서 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게 참 의미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네, 저 말씀드리면 관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활동단을 발굴단, 이음단, 나눔단 세 개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굴을 하며 생기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그 지역 안에서 또 이음단으로 활동하시는 주민 이음단과의 관계 그리고 나눔단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재능이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나눔 활동을 하시는 나눔단과의 관계 당사자분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과 함께 그렇게 관계가 이어져 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사업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관계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사례 때도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에 청년 인구가 좀 급증하고 있는데 청년 사업을 좀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하게 됐었다라는 것과 그와 더불어 청년을 당사자로 만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했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고 당사자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당사자분들 그 마음 우편함 그 편지에 썼던 내용인데 별거 없었던 하루들이었는데 이 편지 나눔을 하면서 내가 별거 없는 하루가 아니라 별거 있는 하루들을 살았구나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 당사자분들의 변화가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도 지역사회 이제 중장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 일들을 복지관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복지관 자체의 어떤 규모만으로 진행하기엔 사실 이렇게 조금 지역사회 영향력 있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게 진행하기 좀 미미합니다. 예산이나 인력이나.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좀 파급 있게 영향력 있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게 저희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그 2000년도는 보람찬 성과도 그리고 또 쓰라린 실패도 맛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바꿔나가시려는 시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청년을 처음 만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자도 청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하는 실무자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개발화된 접근들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 이제 청년 당사자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좀 잘 듣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에 사업 신청서를 이제 당사자분이 직접 기록하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이 복지관을 이용해 본 경험들이 많이 없으셔서 복지관까지 오게 하는 게 사실은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외부에 나가는 홍보물에는 고독사, 사회적 고립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 조사 내지는 건강한 싱글라이프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생활 서비스 쿠폰을 저희가 성공 경험으로 드리는 과정에서 복지관을 반드시 내방해야만 그 쿠폰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좀 이용을 했고요. 코로나로 다들 어려워하시지만 한편으로 코로나에 좀 감사한 게 전 국민이 줄을 서본 경험, 전 국민이 뭔가를 신청해서 받았던 경험들이 청년들도 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복지관에 뭔가 내가 신청한다, 복지관에 뭐 서비스를 받는다 그런 문턱들이 조금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분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아까 발표에서 또 그랬지만 마음문 열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문 어떻게 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 네, 과당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다시 두드려보고 다른 방법도 고민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사자분들도 그렇지만 고립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담당자들의 고립을 참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담당자가 고립이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프로그램이어서 단기간에 진행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팀의 협업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팀의 진행 사항들을 기관 전체적으로 초대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과정. 그리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기관들 많이 만나 보니까 사례팀에서 하세요? 아니면 조직팀에서 하세요? 어떤 팀에서 하세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벽을 허무는 팀 간의 벽을 허무는 다양한 고민들을 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팀 간의 벽을 허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조직 재편은 저희들도 했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시도한 그런 기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우리의 프로그램 방식처럼 진행하는 것으로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체감하시고 그제서야 이제 조직 개편을 감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을 하려는 분들은 좀 많이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TF 형태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팀, 서비스 지원팀, 조직팀에서 각각의 당사자를 만나고 각각의 활동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례관리팀에서는 사례관리 방식으로 당사자를 만나고 조직팀에서는 주민조직화 방식으로 고립가구 당사자를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각각 팀의 팀 과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이 이제 기관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가는 데까지 좀 빠른 의사결정 과정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청년동행팀이라고 이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서 그 팀에서만 이 사업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의 특성, 기관의 경험, 그리고 어떤 당사자를 주요 당사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TF 형태 아니면 전담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방식은 다 다르지만 사실 핵심은 결국 사업의 담당자랑 전담 인력 둘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감행을 하면 전담 인력들은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우리 연차도 다 작고, 네, 젊은 신입 사회복지사들인데
열정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오랫동안 함께 우리가 하는 이제 전담 인력과 함께 하고 싶다면 그 부분 네,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네. 저희 어려움이 아직 말 안 했는데 저희 네. 어려움은 저희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다른 종합복지관들에 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조직을 구축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의 해결 방법으로는 그냥 일단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된다는 점이 있었고 이용자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도 훨씬 더 많이 만나야 된다는 점이 해결책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장애인 복지관이 2개 기관밖에 없는데 그래서 장애인 특성을 공유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나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종합복지관들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이 항상 많이 동반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를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장희진님께서 거절에 대한 대처 방법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담당자분들은 어떻게 스스로 회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조금 계실까요? 네, 거절의 경우가 마음의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사자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그 과정, 설레이는 과정 가운데 거절이 꽤 많이 있었고요. 거절의 경험이 저뿐만 아니더라고요. 연대하면서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그 거절의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또 문이 열릴까를 같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도 분명 생길 수 있죠. 그랬을 때에는 조직 안에서, 팀 안에서 그리고 그 슈퍼비전을 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다양한 소통 과정 가운데 문제를 드러내고 고민을 나누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특히나 우리 또한 고립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를 자연스럽게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거절을 저희가 사실 청년에 집중하기 전에는 중장년을 대상으로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담당 전담 인력이 이제 계속 연락드리면 연락 좀 그만해라. 왜 자꾸 전화하냐? 왜 자꾸 문자하냐? 그만 좀 괴롭혀라라고 계속 거절하시다가 결국에 그분이 마음을 좀 여신 게 저희가 중장년 소일거리 지원 사업을 했을 때였어요. 저희가 소일거리 사업에 참여하시면 이제 그 시간만큼의 리워드를 좀 드렸거든요. 근데 중장년 분에게는 본인이 복지관에 가서 뭔가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 정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노력을 통한 보상에 대한 것들이 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담당자와 그 당사자분의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당사자분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과정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저희 전담 인력은 좀 울기도 했고 좀 화가 나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팀 안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걸 구실로 좀 연락드려볼까? 아니면 복지관에 들어오는 후원품을 구실로 좀 말씀드려볼까? 이렇게 다양한 제안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럼요. 네. 네. 아니 저는 임정희 과장님 표현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담당자들도 성추행 경험이 생기니까 그 마음의 상처도 스스로 회복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서도 성추행 경험이 내가 내일을 잊게 하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전담 인력도 너무 거절만 하시는 분이니까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너무 고립되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면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으시고 계속 거절하니까 언제까지 가야 하나
저 거절도 당사자의 주체적 표현 아니신가? 그럼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건 또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고요. 또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런데 결국 계속 가서 그 이 일자리로 통했듯이 뭔가 한 꼭지가 통하는 그 순간에 마음을 여는 그 경험, 성취의 경험.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게끔 하는 이러다가 어느 순간 통할 수 있어. 네, 그런 경험이 되게 소진을 예방하고 또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 우리가 사회적 고립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는 어떤 분을 사회적 고립이다라고 이제 기준을 세우고 등록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혹시 네. 네, 팀장님. 저희는 처음에 사례 발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를 주요 키워드로 생각하고 관계망을 주요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를 겪음으로써 이혼을 하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친구를 잃게 됨으로써 집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순위로 관계망을 선정하였고 사례회의 시에도 전담 인력이나 담당자분의 상담 내용을 좀 더 신뢰를 두고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망이 부족한 분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은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 OECD에서 나온 그 사회적 관계망 척도를 좀 활용하고 있고요. 이 척도에 관계망이 아무도 없다라고 응답을 하면 최저 점수가 12점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20점 미만을 고립 위험이 있는 당사자로 좀 보고 있고 20점으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1차년도와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 1,600명, 1,700명 정도의 온라인 설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기준 점수가 21.5점이었어요. 그래서 단순 리워드로 인해서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평균 점수를 좀 고려했을 때 20점 미만이면 고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고 두 번째 기준은 본인이 느끼는 고립도를 1점에서 10점 사이에서 체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사자분 개인이 느끼는 고립 정도를 체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립도까지를 같이 보고 있고요. OECD 그 척도가 20점 이상이지만 내가 느끼는 고립도가 좀 높다라고 하면 저희는 고립의 위험이 있는 당사자로 일단은 보고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그 지속적인 만남의 과정은 뭐 생활 서비스 쿠폰이나 팀워니 카드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도움이 필요해요. 나 정말 절실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러한 마음문이 닫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됐고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는 우리만이라도 기준을 너무 높게 두지 말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절하더라도 대신에 주변의 이웃분들께서 또는 이웃 관계 속에서 저분은 정말 어렵고 고립이야라고 하시는 표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웃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한번 당사자분의 마음을 두드려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사업을 하지만 굉장히 기준들이 다 다르죠. 네, 이렇게 그 방금 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기관에서는 이제 우리가 왜 나다니엘 브레이크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기준만 세분화되고 그 사이에 사람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의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기보다는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 네, 그런 이제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임 과장님 그 기관에서는 객관성을 가진 척도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과 플러스 당사자가 호소하는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 어려움, 그것도 우린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기준으로 삼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장복에서 이 팀장님은 이제 당사자와
담당자가 충분한 심층 상담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례회의로 이제 그 담당자의 어떤 그 판단이 좀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 과정은 기관이 담당자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네, 믿어줘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조금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사례를 진행할 시에는 일단 그 대상자와 만났던 사람의 의견을 중시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기관에서도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 말에는 뭐 못 믿는다, 그거 거짓말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절대 안 하시고 이제 저희의 판단 하에서 관계망을 조사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고립 가구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1대1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아 고립 가구구나 이제 얼른 들어가서 회의해서 지원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상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쓰고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종이에는 제가 느꼈던 그 고립에 대한 감정들이나 이런 게 조금은 덜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직접 뭐 다른 기관에서는 담당자의 주관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녹여낼 수 있는 것도 저희의 임무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저희가 뭔가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립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너무나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객관성 있는 문서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지원에 대한 뭐 정당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기관에서 적어도 그 상담을 진행하는 실무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네, 신뢰하지 않는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러면 그 서비스 유무를 결정하는 그 회의에 들어오는 그 회의 구조 자체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저희는 저희 팀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선정하거나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기관에서 충분히 신뢰해주고 계시고 그 과정 안에서 저희도 최대한 느꼈었던 고립의 감정들 그런 것들을 잘 공유하고 한편으로는 객관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조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팀의 구분이요. 그 사례관리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주로 하셨던 분들의 기준, 서비스 제공 업무를 주로 하셨던 분들의 기준, 조직 업무를 주로 하셨던 분들의 기준, 그런 각각의 기준이 고립 가구를 바라보면 고립이다 아니다에 대한 기준을 판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조직 안에서 소통 구조나 개방형 대화를 하면서 그 기준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지역 자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다양하고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그 들어온 질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민센터, 다른 유관기관, 이제 방금은 우리 내부의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외부의 다른 이제 유관기관과 단체들과의 이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업에서.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정말 그 부분 어려운데 이거 참 중요하다. 네, 우선 저희는 지역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사례를 좀 주고받았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청년 사례를 조금 의뢰드렸을 때 네, 조현병 내지는 네, 우울감이 너무 심한 청년들도 가능한지 그런 것들 좀 여쭤보시기도 하셨고 반대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약간 자살 사고가 있으신 분들을 정신건강센터에 좀 의뢰하기도 했는데 이 사례를 바라보는 두 개 기관의 입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자살 상담으로
네, 긴급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 상담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오늘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시도를 하셨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여쭤보니까 당사자분에 따라서는 나는 지금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들을 물어보니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건가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정신건강보호센터에서 이제 좀 우울감이 심하신 분들을 저희에게 의뢰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이 과정 가운데 이분의 우울감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우리로 만나는 걸로 인해서 이분의 고립감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우울 내지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이 없는데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는 1층에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협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주민센터에 요청드렸던 것들이 수급에 탈락하신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 사업 홍보 문자를 좀 발송을 부탁드렸는데 주민센터에서 이제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는 알지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이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좀 덜어 있어서 협력이 개별 사례로 접근하면 잘 되지만 이런 뭔가 지역 단위로서 뭔가를 할 때는 그 안에서 서로 조정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그 과장님께서는 이제 주민센터가 이런 그 많은 분들의 개인 정보를 일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협력만 그 원활하게 해주신다면 이 사업을 더 파급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기관이 있는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다행히 그 민관 협력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자치에 있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는 그 이미 발견된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들 명단, 네, 이제 그 분들의 그 파악은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관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네, 그렇게 이제 그냥 방치되어 계시는. 네, 근데 사실 고독사 일어나는 비율을 보면 수급자분들이 60% 이상으로 더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고독사에 더 취약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분들에게 뭔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으로 방치되어 있는. 네, 이제 그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반에 협력을 위한 요청을 엄청 했어요. 회의를 계속 정례화하고 함께하자, 대응하자. 개인정보 유출 그냥 그쪽으로만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유출되지 않는 선에서 협력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이제 생필품들을 드리니까 원하시면 어떤 장소에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 가셔라 이런 홍보 문자를 일시에 뿌려 주시는 거죠. 네, 그런 걸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그다음에 그 파악되었지만 할 수 없던 고립 위험 가구분들의 이제 그 명단을 어떤 공공의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그분들에게 저희가 연락이 갈 수 있다, 네, 인사를 갈 수 있다, 가볍게 복지관이 주민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사실들을 알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협력하고 있다. 네, 그런 정도로 가볍게. 네, 네. 근데 어렵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타깃한 우리 주민분들을 만나는데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상황에 맞춰서 공공과의 협력은 굉장히 필수적이고 사실 그것만 잘 해결한다면, 잘 이뤄낸다면 우리 사업에 어떤 그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다음은 이제 그 강현성님의 질문입니다. 아까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쨌든 중장년분들을 위한 모임이나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그 중장년 모임에 대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 중장년 모임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그 명절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기도 하면서
명절에 누구 하나 또는 이웃, 가족을 못 만나는 당사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모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조그마한 동네 잔치들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동네 그 골동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한 건물 옆에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에 모여 앉아서 주민 활동단 분들과 전을 부쳐가지고 나눴는데, 그때 지나가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초대했던 분은 이번 연도에 당사자로 발굴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중장년 분들의 모임을 하기에 앞서서 편안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인사할 수 있는 꼭지들을 만들어 보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말씀 주신 그 중장년 모임을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의 고립 예방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장년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주민참여 워크숍이라는 것도 진행하고, FGI도 진행을 했는데 대화가 간절하신 거예요. 나 누군가랑 말하고 싶은데 원룸 안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와 대화하지 못한 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는 대화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일상을 나누는 대화 모임은 어떨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을 모임이 없다, 반상회가 없다, 이 지역은 왜 그런 게 없는가,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개방으로 모임을 갖고 대화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끌어감에 있어가지고 복지관이 주축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복지관에서 시작은 하고 있으나 그들 스스로 모이고 만나며 관계를 이어가는 모임을 엉성하다고 할까요? 조금 약간의 느슨한 그런 모임들을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저희도 사실 청년 사례를 주로 발표하긴 했지만 저희 사업 그 단위 안에 중장년 모임도 있거든요. 우루사라는 모임이고, 우리 동네 두루 만나는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마을 돌봄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장년 1인 가구 남성분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가 활동 모임으로, 열린 모임으로 좀 진행이 되고, 미니 체육 대회, 뭐 안양천 자전거 타기, 이런 활동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열어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참여하신 당사자분들 중에 고립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우루사 활동에서 조금 변화를 준 게, 이분들이 좀 지속적인 사회 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셔서 올해는 지역에 있는 그 도배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과 함께 도배 기술 교육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금의 지원금으로 지역에 있는 원룸 하나를 보증금 없이 좀 싸게 빌려서 모금의 지원금으로 월세를 좀 충당을 하고, 그 안에서 도배 기술을 가지신 지역 주민이 중장년 남성분들과 함께 도배 기술을 가르쳐주는 모임들을 좀 진행을 했고, 그 모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이제 그 교육에 참여하셨던 남성분들이 저희 기관에서 하는 주거 개선 활동에 이제 도배를 도와주러 사회 활동을 좀 시작을 하셨고, 이게 내년에도 아마 이 도배 활동들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루사 활동도 지금처럼 좀 열린 모임으로 지역에, 저는 중장년 남성분들이 보물찾기에 그렇게 열광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 화요일, 지난 금요일인가 보물찾기 했었거든요. 근데 40명인가 오셨대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몇 번 하다 보니 한 분이 2개 이상의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약간 룰처럼 돼서, 내가 3개를 찾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하나 양보했어,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 계시고,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좀 활기찬 하루를 좀 보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모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찾기 저희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네. 지원과 관련돼서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지원과 서비스를 조금 너무 당연히 여기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조금 의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비슷하게 몇 분께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계 맺고 계시나요? 네, 사실 그거는 이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아니어도 복지관이라면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과는 일단은 뭐 생활 서비스 쿠폰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 횟수를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 지원 횟수가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서비스는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저희가 위기 지원과 월세 지원들도 있는데 이거는 1회다라는 것들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뭔가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사실 이 사업 안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사례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신지를 저희 팀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네, 모금의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희망온돌 사업도 있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것들이 만성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지원조차 없으면 안 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을 당사자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희망운동 사업은 최대 100만 원까지고 2년 이내에 재선정이 안 되고 이런 지원 기준과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당사자분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신에 저희가 지원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다른 곳들을 같이 알아볼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당사자분들께도 최대한 본인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네, 좀 안내드리기도 하고요. 네, 아,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양 과장님 그 기관에서는 결국에 처음 만날 때 비교적 명확하게 우리가 지원과 관련된 협력은 여기 이렇게 양과 방식을 조금 명확하게 소통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감정을 좀 다스려 드리고 그래서 그런 만성화 그리고 또 만성화라고 하는 그 부분이 도대체 우리가 뭘 어디까지 만성화라고 볼 거냐, 그죠? 저도 그래요. 밑반찬 지원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그럼 그 밑반찬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그분이 이 복지 사업에 만성화된 분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것이냐, 그 정도는 계속해서 드려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그런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협의도 기관에서 충분히 계속해서 주민과 기관과 당사자가 그 실무자가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이루는 과정을 꾸준히 해야 되지 그런 그 가치 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좀 소진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는 인력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활용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봉사자를 모집한다던가 담당자나 전담 인력이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로 들면 장판이나 도배를 교체할 때 업체를 연계해서 예산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기관에 있는 도배나 장판을 활용해서 전담 인력이나 뭐 전문적인 봉사자를 모집해서 인력으로 시간은 좀 더 들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궁금한 게 너무 많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사업에 의미가 있는 것도 다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어려운 것도 다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관계 맺음 막 거절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이 관계 맺음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상점들에 찾아가서 좀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좋은 사업이니까 당연히 참여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용자를 발굴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자는 발굴됐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역 조직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일단 처음에는 지역 주민하고 지역 상점을 많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사업을 좀 진중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네트워크를 좀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사회가 이렇게 좋은 사회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조사를 했던 게 굉장히 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역 조사했던 부분들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활동단, 주민 활동단을 운영하면서의 그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2000년도에 특히 저희 활성화되었던 부분이 이음단이라고 해서 당사자 주민, 그러니까 당사자의 지역, 거주지 중심으로 주민 조직하는 게 꽤나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 그러니까 활동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만 당사자 거주지 중심으로 주민 조직을 하면서 관계 하나, 둘 이렇게 관계를 하나씩 이어가면서의 조직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사자 중심의 이웃 나눔, 마음 나눔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는 거, 그게 다시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생각해 보니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피드백 이후에 청년 우리 기관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만나지? 이 사람들은 뭔가 복지관이라고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나 같아도 복지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안 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작년에 사업 추진이 잘 안 돼서 저희 자문 교수님 저희 기관 오셔가지고 혼내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셔서 칭찬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그때 이후로 뭔가 좀 시도해보자. 안 되더라도 해보자. 일단은 먼저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온라인 홍보도 해보고 그래서 당근마켓도 활용해보고 저는 당근마켓에 연령대를 설정해서 노출된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20대랑 30대로 설정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못 볼 거예요라고 하긴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시도해 보니까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기관 안에서 어느 정도 협의만 된다면 실패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도 먼저 시도해 보면 좋겠다. 시도해봐야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도하는 것을 너무나 좀 두려워해서 머뭇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은 실패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보면서의 성공이 생기는 것 같고요. 특히나 관계라는 것이 그런 쌓이는 게 단기간에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단기간에 되지 않는데 그거를 계속 두드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금천누리 우리 임 과장님의 말씀이 되게 또 이렇게 여운이 남는 게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독사 제로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로연대 회의 때 청년의 어떤 자살 시도 그리고 청년의 고립의 위기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천누리의 이런 다양한 실패의 경험이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저희에게는 또 되게 빠르게 갈 수 있고 또 그런 노하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만간에 기관 방문도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도 사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경계성 지능을 보이는 청년 사례들이 한두 사례 좀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오늘 마침 또 장애인복지관 저희 팀장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조만간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의 관계도 중요하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 하나가 더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사회적 고립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인복지관 쪽에 이제 측에 온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쪽에도 많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정신장애인 고립 가구 발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질문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사시면서 하셨던 고립 가구 발굴 중에 가장 효과적이셨던 거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는 사례를 살펴보면 좀 신체 외부 장애인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신체 외부 장애인 분들은 한두 번 방문해도 이 사람이 날 도와주러 왔구나 라는 걸 쉽게 인지하시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신장애인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신체 장애인들보다는 좀 거부감이 심하고 좀 더 외부 사람을 맞이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장애인 분들이 한두 번 만난다 싶으면 정신장애인 분들은 5번에서 10번 사이로 좀 더 자주 만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또한 그 주변에 뭐 주무관이라든지 집 주인이라든지 친구분들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뭐 주변에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찾아가는 것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공해야지 저희랑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친한 관계를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저희 기관이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 사례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게 되게 익숙한데 청년 사례는 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연령층이 좀 높기도 하고 주민들하고 지역 청년하고의 접점이 많이 없어서 주민을 통한 청년 발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조금 효과적이었던 발굴 방법이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온라인 홍보, 네, 당근마켓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가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카카오톡 채팅 내용 중에 딱 첫 번째 채팅이 저 월세 지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바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좀 문턱을 많이 낮췄다는 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나 그럼에도 조금 전통적인 방식인 직접 발로 뛰는, 저희가 오피스텔이나 원룸 거의 80개 정도 건물을 갔는데 한 건물에 거의 많으면 30개 정도 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대략적으로 한 몇천 부의 홍보지를 네, 저희 청년 봉사자분들과 함께 다 꽂아 놓은 거죠. 근데 그 활동들을 저희가 유관기관 방문으로 뭐 금천오랑이나 청춘빌딩 이런 곳에 가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니 오히려 거기서는 저희가 못하는 것들을 복지관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시기도 했어요. 저희는 청년을 대상으로 뭔가 색다른 홍보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직접 발로 뛰는 홍보 방법이 그들 입장에서는 좀 색다른 홍보 방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 방법도 네, 발견하고 찾아내는 데는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도 1차년도에 과연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고 발굴에 대해서 그 과정이 꽤나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고립에 대한 발굴 말씀드리기 이전에 발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민들과 관계 맺음, 지역을 알아가기, 지역 안에서 인사하기, 네, 그런 과정들 가운데 바로 발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실무자분께서는 너무 염려 마셔라. 그 과정이 그 발굴이나 정말로 관계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기관에서 오산시청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아예 또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편물을 이제 실제 보내실 일이 있을 때 저희 홈포지를 같이 껴가지고 다 보내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됐고, 두 번째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즉각적으로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긴급 지원이 중단되고 끊기고 났을 때, 중단됐을 때 이후의 과정 가운데 고립의 위기가 있을 경우 오산복지관을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민간 협력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고급진 질문들이 되게 네.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하나 네.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네. 또 있어요? 네. 아까 그 지역
특색을 조사해라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어떤 한 질문자분이 그거에 대한 꿀팁을 혹시 네.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꿀팁이 하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객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인구 현황이라던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조사를 1차 했고, 두 번째로는 지역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1대1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 지역은 어떤지, 이 지역에서 고립이란 어떤 것인지, 주변 분들은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시는지 조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도움이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조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실제 주민들을 만나면서 두 가지 1대1로 인터뷰하면서 조사를 했기도 했고, 두 번째로 아예 실태 조사,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설문지와 관련돼서는 민관 협력으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과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립가구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를 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어떤 응원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뭐 얘기했는데 담당자가 고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와 팀이 고립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관이 고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개의 기관들은 마음 그리고 소통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고민이 되실 때, 고립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고립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소통 계속 이어나가면서 고립되지 않는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일단 같은 고민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 나의 처지를 잘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게 선행기관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너무나 힘들게 혼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지역 주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을 한번 찾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 미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발자국을 띄임으로써 지역사회 그리고 사람 한 명을 살리는 힘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저하지 않고 만나자. 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협력하자. 담당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좀 격려하고 공유하자. 네, 이런 응원의 한마디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이 경험들이, 이 사례 나눔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